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섭입니다. 매일경제 신문이고요.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상기 신도시 첫삭 공급시가 탄력 조정되고요. 강동 크레디양 19세대 선착촌 분양하고요. 진행대에서 오피스텔, 성원 상대별 더플러스 공급하고요. 삼성물산 레미안 송도 센트리풀 공급 전 웰컴 라운지석 분양 설명회 진행하고요. 원종 투자자의 동네 쑥 떨어졌다 하고 LG 투자자 집값이 뚝 떨어졌다. 그 다음에 미소짓던 엘리트 굴력 34평 20억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낙찰 한 번만 물려서 주택사업 역대 최악입니다. LH 그 다음에 밀집 송파 엘리트 20억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전망 역대 최악. 택지 반납까지. 택지 반납했다는 것 자체는 건설사가 너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아파트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공급량이 줄겠죠. 이게 분양가가 비싸게 내놓지 못하면 분양이 또 되지도 않고 시장 상황에서 다시 공급을 줄여서 우리가 말하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서 다시 가격이 오를 때 그때 땅을 사서 공급하도록 되어질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 첫삭 공급 시기는 탄력 조정합니다. 왜 나만 돈에 쪼들리나. 국민 절반 이상이 주거비 부담이 박탈감. 항상 이게 좀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길 좀 자세히 좀 봐보기로 하고요. 한국 경제신문 한번 부동산 소식 제목만 봐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4곳 기회제 해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되나? 사람들은 겁먹어서 사지 않을 거고요. 가격은 더욱 하락할 거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건데 해제를 계속 했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요. 순차적으로 완전히 다 해제해야 그때 이후에 그것도 이제 몇 년 걸리겠죠. 1, 2, 3 최소한 2년까지는 걸릴 것 같고요. 쭉 더 계속해서 해제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7억도 강동구 대장아파트 뒤집은 거래 정책 관련 소식이 있고요. 매일경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나만 돈에 쪼들리나? 국민 절반 이상이 주거비부담 박탈감이 생긴다. 국토연구원은 주거비 부담과 박탈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임차 가구 72.8%가 자가 가구비 박탈감, 주거비 가부담의 보건 오락 지출 감소하고 있고요. 저소득 임차 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요. 있다는 소식이네요. 자기 집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일수록 사회적 박탈감이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흐름을 방치하기 위해 전체 사회가 져야 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밖에 없어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1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주거비 부담에 사회 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 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는데 박탈은 물질적, 사회적, 사원결핍은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가 미치는 상태로 정의했고요. 연구원은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이 주거를 삶의 질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조사 대상자의 41.4%는 현재 소득과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월세 가구에서 이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68.2% 달했고요. 58%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달했고요. 주거 점유 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 여부를 살핀 결과에 임차 가구의 자가 박탈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2.9% 높아 반대 경우가 16.9%에 그칩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박탈 지표를 이용해 2020년 가구의 절대적 빈곤 수준을 보여주는 절대적 박탈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분석 대상 가구의 약 34%가 주거 박탈을 경험하며 약 7%는 비주거 박탈을 경험했습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가구주, 연령, 자산 등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가 가부담에 해당된다면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했고요. 조사에서는 주거비 지출에 따라 비주거 분야에서 사용하는 금액도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고요. 게다가 특정 가구가 주거비를 지나치게 부담하여 어쩔 수 없이 보건, 오락, 문화, 비주거 분야의 지출을 줄여야 해 사회적 박탈감을 경험할 확률을 더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고요. 가구수 그 다음에 가구 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지, 소득, 점유유형 통제 상태에서도 주거비 가부담 기구는 보건, 오락, 문화,
육류 소비, 신선한 수산물, 동물 소비, 과일 소비, 채소 소비, 치과 의료비, 입원 치료비, 외식비 지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는 객관적 주거적 박탈 수준이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식보다는 결론을 도출했고요. 주거비 부담은 주거비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의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저소득 임차 가구 지원 확대에 자가보유 지원, 이자율 부담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요.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주거비 지급 대상 및 지원 관리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한 공급 주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지원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안심전환 대출과 연체 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이 적극 검토 소개했고요.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활용한 2010년 현황 분석 결과 보면 4인 가구 기준을 균등화했을 때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이 54만 2천 원 조사됐고요. 자가전세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후 비율이 월세 가구 월세 비율이 각각 높고 수도 광열 난방비의 경우 점유율에 상관없이 높은 비율이고요. 주거부담 능력 측정 방안으로 비율접근법, 자녀소득 접근법 이용해 가구 주거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율접근법이 소득 대비 주거비 대출이 20%, 30%, 50%를 초과하는 주거비 가부담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7.73, 7%, 3%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처분 소득의 주거비를 제외한 자녀소득을 활용해 자녀소득보다 최저 생계비 비주거 지출 비율 높은 가구를 주거비 가부담 가구로 정의할 경우 분석 대상 32.53 주거비 가부담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이런 걸 이제 뭐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시는 분들은 항상 마인드 자체부터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내가 국가로부터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부터 일단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국가한테 세금을 내고 내가 뭐 가난한 사람 돌봐주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런 그 혜택, 이런 거 그래서 그 요건을 맞추려고 사람들이 나의 소득을 줄이고 내가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 계속해서 드리지만은 임대주택에 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혜택일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 보면 자꾸 그 혜택을 보려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안 벌고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음에도 사업을 안 하게 되고 자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닭처럼 여러분들 깃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혜택을 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 말은 자산의 증가 속도가 일반 물가 상승보다 항상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으면 서울 경기권 아파트 사시면 되고요. 광역시에 내가 살 수 있으면 광역시 옆에 있는 아파트라도 못 사면 빌라라도 사시는 게 답입니다. 내 소득에 맞춰서. 어쨌든 내가 자가로 사시는 게 답이지 10년, 20년, 30년 되고 나면은 임차료는 계속해서 부담 증가됩니다. 계속해서 물가 상승 이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뭐 이자 해서 지금 계속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이 폭락한 가격도 1, 2년 후에 다시 돌아서고 이자율 하락하게 되면 이 지금의 2021년에 그 폭등했던 것보다 더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폭등합니다. 그때는 또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주거비 계속해서 꼬라박는 비용이 높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가주택을 위치가 안 좋더라도 마련하는 게 주거비 부담에서 해결이 되고 그래야 내 삶이 가족의 안정적인 위치가 되어진다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왜 나만 돈에 쪼들리나 국민 절반 이상이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관련된 소식 멘트 한번 날려드렸었습니다.